이번에는 이현주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입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식입니다. 네, 박형준 후보께 좀 여쭙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저하고 토론할 때 이제 탄핵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 있었고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건과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심경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형준 후보께서 과거에 이제 이명박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최태민 박근혜 그 루머와 관련해서 천벌을 받을 각오로 묻겠다라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타도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선 캠프였으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픈 내용들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탄핵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 어떤 저변을 형성하는 사실은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퍼졌던 많은 논란들이 결국에는 씨앗이 되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회랄까, 뭐 심경이랄까 이런 걸 말씀하실 생각은 그때 없으십니까? 제가 탄핵 얘기를 했던 거는 저를 이제 그렇게 공격하니까 제가 반어법으로 여쭤본 건데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으면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저한테가 아니고 그러니까 2007년에 그 대통령 경선에서 당시에 그것이 청문회를 했어요. 청문회를 해서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한번 물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물어봤는데 그것을 10년 뒤에 탄핵의 기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그 뒤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제 질문에 하는,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어찌 됐든 뭔가 뭐 성찰한다든지 좀 후회된다든지 저는 그건 그거는 제가 없습니까? 성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알겠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에 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은 경쟁 후보로서 대변인으로서 제기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탄핵 문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저는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숱한 루머와 가짜 뉴스가 만연했었고요. 형식적인 탄핵 사유와 별개로 실제로는 그로 인한 혐오, 이런 지탄이 대중의 정서를 지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 사실 수없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자, 편가르기 하지 말자 하면서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저도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야당 의원으로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갈등을 많이 하게 됐고요. 운동권에 대한 실망으로 제가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만 무소속이 된 이후에 그 전에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둘씩 알게 되면서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혼란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뭐 박근혜 정권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다른 게 있다면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하고요. 진실을 또 지나치게 혹시 가혹했던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이현주 진실을 향한 양심 그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꾸준히 추구해온 이현주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번에 이것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박형준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이었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박형준 후보께요. 그래서 이제 사찰과 관련해서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쪽에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어쨌든 홍보기획 비서관 때 보고받았다는 이제 뭐 환경단체에서 냈다는 문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경쟁하는 관계에서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디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계속 가서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MB 대 노무현의 구도로 이 선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극복하실 수 있겠나? 그것이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이 구도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후배들에게 저희는 사실은 그런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네. 예, 제가 그래서 조금 답변을 양보를 드릴게요.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네. 이 두 분이 정말 미래의 그 세대로서 부산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한국의 정치 책임도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 여당 후보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선거야말로 이 그 대한민국 리더십을 교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토론이니까 좀 짧게. 예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면 그 사찰 문제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불법 알겠습니다. 사찰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막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숱하게 됩니다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부터가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헌법의 문제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의 문제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라는 우리 보수 우파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이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우리 당의 후보로서 공천을 받게 되면 당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큰 약점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본선에서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